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연음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이 연음 현상은 음운의 변동에 들어가는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발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운론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 연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연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연음 현상을 한번 알아보고 이제 추가적인 더 이제 그 교체 현상과 관련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교체 현상과 관련된 뭐 된소리 대기라든지 비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음 현상을 집어넣은 건 연음 현상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음 현상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관련성이 갖는지요. 자, 이 연음 현상은, 자, 보시면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앞 음절의 끝소리인 자음이 뒷 음절의 초성의 위치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규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음운의 변동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이렇게 써있을 때 얘 뒤에 있는 소리가 모음이니까 앞말의 받침이랑 이어져서 발음이 된다는 거죠. 밥이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도 뒤에 있는 것이 모음이니까 앞말의 받침이 이어서 부엌에 이런 식으로,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늘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됐을 경우에 앞말의 받침이 이어져서 발음되는 것, 그게 연음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좀 더 알아볼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연음 현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보시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 자, 근데 여기서 형식 형태소를 아직 안 배워서 모를 수 있는데요.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적 기능을 하는 문법 요소다, 형태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차후에 이제 형태소에 대한 동영상을 찍을 건데, 그 형태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사라든가 어미라든가 접사와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형식 형태소 또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밥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조사예요, 여러분. 이건 뜻을 갖지 않고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밥에 붙어서 밥을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다. 이런 식으로 그 낱말 자체가 뜻을 갖지 않고 문법적인 역할들을 부여해주는 역할, 문법적 기능을 하는 애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때 먹다, 먹고, 먹다, 먹고, 먹어 이렇게 했을 때 안 바뀌는 부분은 어간, 그러니까 그 동사나 형용사에서 용언이죠. 안 바뀌는 부분은 어간, 바뀌는 부분은 어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 이 뒷부분이 형식 형태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 같은 것들이 어미이고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미가 있다. 뭐 접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접사는 뭐 자립성을 갖지 않으면서 다른 말에 붙어서 품사를 바꾸거나 의미를 덧붙여주는 요소가 접사인데요. 요건 좀 얘기할 것들이 많아서 차후에 좀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 현상만 일어난다. 알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앞말의 받침이 그냥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밑에 나와 있는데 무릎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조사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는 형식 형태소니까 무릎에서 그냥 이어진다는 얘기고, 닦아 얘는 어미죠, 여러분. 이렇게 어미가 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말의 받침이 그냥 이어져서 닦아 이렇게 되고, 높이다 했을 때는 얘는 접사예요, 여러분.
자, 뭐 사동접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는 높이다 해가지고 접사가 왔으니까 얘도 형식 형태소니까 그냥 이어져서 발음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단어가 요 단어에 대한 발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를 수업 시간에 시켜보면 밭을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밭을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음절이 끝소리 규칙을 배운 학생 같은 경우는 바들, 바를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 정확한 발음은 얘도 형식 형태수죠. 여러분 얘가 뜻을 갖지는 않아요. 문법적 기능을 하니까 그냥 앞말의 받침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발음이 밭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이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앞말의 받침을 그냥 이어서 발음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과 똑같아요, 조건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실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자, 예를 한번 고르게 왔을 경우는 앞말의 받침을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연음한다. 알겠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앞말의 받침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자, 여기 한번 보죠. 겉옷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건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의 경우에는 얘를 먼저 뭐 하라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티읕의 대표형은 디귿이죠. 그럼 디귿으로 바꿔서 이어서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시옷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되겠어. 그렇죠? 겉옷 이렇게 했다가 이어지면 겉옷 이렇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이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위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읓을 먼저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이어서 발음하니까 꼬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앞에서 요렇게 봤는데, 자,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죠? 얘는 아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뭐부터 적용해야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요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실수해서 틀린 경우 되게 많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겹받침의 경우는 그럼 어떨까? 겹받침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지우가 한번 보죠. 자, 겹받침의 경우도 앞에 나왔던 경우랑 똑같은데요. 자, 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자, 얘는 흑위 이렇게 발음됐는데요. 얘는 실질 형태소죠,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걸 잘라놓고 얘 뭐부터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든 뭐 자음군 단순화가 되든 그냥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 발음이 뭐예요? 흑 이거죠? 그 다음에 위 이렇게 돼서 이어지면 흑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끊어놓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든 자음군 단순화든 적용을 해라. 알겠죠?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겹받침도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얘도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라놓고 앞에 것에 이제 얘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이 돼서 발음이 그냥 혼자 있으면 뭐가 되죠? 닭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앞 이렇게 더해지면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발음이 다갑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되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냥 이어서 발음되는 거예요. 받침이 두 개면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흙이 이렇게 발음이 됐죠. 닭을 같은 경우도 벼받침 중에 하나인 그냥 기역만 뒤에 이어져서 달글 이렇게 발음이 된 거죠.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우선 앞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다음에 그냥 이어져서 발음된다. 그 자음군 단순화된 소리만 이어서 발음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근데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겹받침이 있을 때 하나만 그냥 이어져 발음된다. 앞에 건 그냥 살아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죠? 자, 그럼 얘는 형식 형태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겠죠? 앞말의 받침 중에 두 개가 있으니까 뒤에 거, 두 번째 있는 것을 뒤에 이어서 발음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삶을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있는 글자가 자, 이렇게 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발음은 딱 얘기하면 다, 가, 패 이렇게 발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얘는 형식 형태소니까, 애는 형식 형태소니까 앞말이 받치면 그냥 이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앞이, 여기 앞에서 봤듯이 요 앞이라고 하는 게 실질 형태소니까 뭐부터 적용해야 된다?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을 하면 닭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리을이 탈락돼. 자음군 단수 때문에 리을이 탈락하고 기역만 뒤에서 이어서 발음이 되게 되면 다, 가, 패 이렇게 된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여러 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제가 혹시라도 정신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 설명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헛받침이 됐든 겹받침이 됐든 그 연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뭐가 만나는 거?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만나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냐에 따라서 그냥 이어지느냐, 아니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이어지느냐, 아니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다음에 이어져서 발음되냐, 그 차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음 현상에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연음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쨌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소리가 뒤에 이어져서 와야지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소리가 할 때는 연음 현상이 일어날 수 자체가 없죠. 왜? 빈자리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